일본을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이 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심지어 세계를 점령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국가였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강대국들이 일본을 동시에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세계는 영어 대신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시즘 시대와 냉전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은 폐허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의 스스로 일어나는 투지와 의지로 단 30년 만에 그들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경제 강국이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고 풍부한 국민 문화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나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생활한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겉모습의 화려함 아래에 많은 약점을 숨기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안쪽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 겉모습을 즐긴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말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의 동영상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주목받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일본의 발전은 전쟁 후 정부의 지원 덕분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을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배웠다. 일본은 미국의 적에서 빠르게 동맹국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그들은 이 초강대국의 큰 지원을 받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부상의 핵심은 거대한 기업 그룹에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카시오, 토시바와 같은 세계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혜택을 받아 국가 자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제기업 그룹들은 자체 규칙을 가지며 절대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그룹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이 거대 기업들은 계열사라는 체계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경제 힘을 만들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게 한 원인입니다. 이 기업 그룹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외국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어 국내 기업과의 경쟁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건전한 사업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점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30년 만에 이 나라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 기업 그룹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한다는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 후에는 좋은 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큰 회사나 그룹사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 세대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본 경제도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토요타, 하이타치, 토시바, 소니와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장에 안착하면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사다리를 오르고 관리 직급에 오르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은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은 이 나라를 세계 2위로 올려놓았고 많은 다른 국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발전이 영원할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앙은행은 대출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인수하였고 그 시기에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기록이나 상환 능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대출 버블이 터져 기업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주식시장은 붕괴되었으며 외국 투자자들은 급하게 주식을 팔고 일본 기업에서 자금을 빼냈습니다. 이 시기 아시아의 선두주자이자 전 세계가 배울 모델로 불리던 나라는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흔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10년 혹은 20년 주기로 세계 경제는 위기를 겪은 후 다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안정된 직장과 매달 받는 급여, 그리고 진급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을 보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업무 문화는 일본 사람들을 제약하고 뒤따르는 세대들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개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연간 한 번의 채용 기간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 수십만 대학생들이 이 기업들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험과 연속된 면접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업에 주목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그 회사와 평생 연결될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해의 채용 기회는 이미 닫혀 있으며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음 해 졸업한 수많은 대학생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기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결국 대기업에 입사하는 기회는 사실상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회사들은 직원을 대대적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사원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에 졸업한 세대는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일본 경제가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았던 시기에 성장하였고 좋은 일자리 기회는 이전 세대에 의해 이미 가져가졌습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일본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실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에는 그들은 더 젊고 활기찬 세대와 경쟁을 해야 했으며 1990년대에 졸업한 세대는 다시 한번 뒤로 밀려났다. 그들의 선택은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머물게 되었으며 발전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방황하는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로 갈수록 일본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졸업한 사람들도 방황하는 세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수천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생활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종종 야근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며 자신을 위해 휴식이나 여가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일상이다. 그들의 하루는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에서 붐비는 사람들과 함께 출근하고 8에서 12시간 회사에서 일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나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즐기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했다. 반복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많은 일본 청년들을 일찍부터 자살로 몰아넣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살기를 선택하더라도 30에서 40대 일본 세대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다. 안정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힘들게 일한 일생 후 이제는 노년이 된 부모들은 여전히 중년이 된 그들의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 어린이들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막막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고령화 때문이다. 이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3,627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29.1%에 해당한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간다는 점에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어두운 면도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기금에서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에게 무겁고 어려운 부담이 가해지게 되며 그들은 점점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 특히 30에서 40대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이든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는 어떤 길을 잃은 세대가 생겨났다. 이 세대는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며 그들은 경제에서 주요 노동력이 되어야 했지만 대부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식사를 하며 자신을 완전히 방에 가다버린다. 외부의 압박과 거짓된 세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2에서 3년, 심지어 10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본의 청년 중 약 100만 명, 주로 남성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어 이 나라 전체에 경고를 보내게 되었다. 누구도 히키코모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영영방 안에 갇히게 되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인터넷, 만화로 자신을 즐겁게 하며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편하게 잠들곤 한다. 당연히 그들은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세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일본 사회는 반드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히키코모리 현상이 인접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의 삶이 큰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일본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살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추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위기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청년과 중년이 미래에 대해 막막해하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잃은 세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